우리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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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레전드 화학. 내 졸사. 이거 나중에 우선 다시 불러. 그 이 부분 이제 뭐냐면 영어 표현으로는 포리머리제이션이라고 쓰고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제 단양체들끼리.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중합 반응 관련해서 사실은 먼저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냐면 그 루이스 구조 그리기 혹은 옥탄율과 관련된 그 지식이 약간 있어야 돼요. 근데 해석하기도 내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은 아직 안 했는데 뭐 기초적인 것만 살짝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 화이트 플레이즈. 화이트 어네가 이지마스. 자, 몇몇 원소들의 최외각 전자 배치를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그 주기율표라고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 알죠? 네. 근데 그 주기율표 관련해서 뭐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몇몇 부분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언급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슈쇼 짜잔. 딱 그냥 우선은 이 정도만 알아도 오늘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 원소를 쓰고 왼쪽 아래쪽에 쓰는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죠? 네, 왼쪽 아래. 원소 기호를 쓰고 왼쪽 아래 쓰는 이런 표현을 원자 번호라고 하죠. 원자 번호의 뜻은 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개수죠. 그래서 이제 수소, 저는 가장 유명한 원소 몇 번? 1번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줄이 안 나옵니다. 자, 요 2번 해서 3, 4, 5, 6, 7, 8, 9, 10번. 근데 이제 우선은 이 정도의 원소만 해도 지금 하는 내용을 쉽게 알아먹을 수 있거든요. 이때 주기율표에서 어떤 말을 쓰냐면 가로줄에다가는 1주기, 그 다음에 세로줄, 그 다음 두 번째 가로줄에다가는 2주기 이런 말을 쓰죠. 자, 그 다음에 세로줄에다가는 1조, 그 다음에 2조, 그 다음 3족일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분소부터 13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러면 2에서 13 사이에 10개의 족은 어디 갔느냐? 그건 나중에 양자역학을 조금 더 배우고 말씀드리고 어쨌건 어떤 이유 때문에 2족 다음 13족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14, 15, 16, 17, 18 자, 저 상태에서 이런 원소들이 이제 화학 반응에 참여해서 화학 결합을 하게 되겠죠. 그 화학 결합을 할 때 중요한 게 저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마지막 껍질의 전자, 핵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를 뭐냐면 화학 반응에 참여를 시키는데 그런 전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최외각 전자 혹은 뭐 원자가 전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원자가 전자가 이제 몇 개인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수소 같은 경우 몇 개? 1000개. 그리고 같은 족에 있는 리튬도 1개. 그 다음 2족에 있는 원소는 2개. 13족은 3개. 그 다음에 14족 4개. 15족 5개. 16족 6개. 17족 7개. 자, 이런 식이 됨을 기본적으로 완전히 외워 놓으셔야 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자, 질소 최외각 전자 몇 개예요? 5개. 뭐 이렇게 바로 말할 수 있도록 완전히 외우셔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힐륨 같은 경우는 묘하게도 최외각 전자가 2개예요. 2개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2족이 아니라 18족에 와 있고요. 그 다음 그 아래쪽에 있는 미온은 최외각 전자가 8개가 됩니다.
이거 말고도 대략 20번 혹은 30번까지는 저 전자배치를 외워 놓으셔야 하는데 우선은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언급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올 모든 원소들은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렇죠?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이 최외각 전자배치들에서 자 그럼 두 번째 2. 자 두 번째 2는 옥텟 룰.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텟 룰이라고 쓰고 우리말 번역은 뭐 팔전자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저 옥텟 룰은 원래 그냥 사실 매우 경험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등장하기 전 이미 19세기 이전까지 화학자들이 원자나 아니면 분자의 구조를 분석을 하다가 이런 묘한 특징들이 있네 라고 해서 경험적으로 미리 알고 있었던 걸 나중에 이제 양자역학이 개발되고 나서 아 이게 최외각 전자배치 때문이구나 라고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경험적으로 미리 확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팔전자설 옥텟 룰. 자 얘는 뭐냐면 원소들 사이 원소 중에서도 전형원 근데 여기가 이게 저런 큰 차들이 자꾸 지나가요. 한 번씩 그래. 아 그래요? 이 좁은 길에? 오늘따라 많이 가는. 그래요? 여기 버스 다니지 않나? 응. 버스 때문에 그런 거 같아. 아 그런 거예요? 약간 환기 때문에 문을 열어놨더니 그래요? 좀 더 시끄러우니까 갖도록 합시다. 네. 자, 두 번째는 자 전형 원소 사이의 공유결합. 얘가 나타날 때 원자 주변 전자 총 개수가 8개일 때 구조적으로 안정해집니다. 그러면 왜 하필 7개도 아니고 6개도 아니고 뭐 9개도 아니고 8개냐?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없고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알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양자역학적인 설명이 더해지면서 이게 이제 내부적인 혹은 최외각 전자배치 때문이구나 라는 게 나중에 알려지는 거라 이거에 대해서는 이유를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옥텟룰에 입각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겠죠. 그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알아두셔야 된다. 자, 이제 뭐가 있냐? 전형적인 공유결합이 일어날 때 아주 공통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아주 그냥 그림처럼 외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걸 외워놓으면 루이스 구조 그리기가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이겁니다.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는데 자, 흔히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지금 이제 오늘 주로 다룰 것만 얘기를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수소. 자, 수소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죠? 하나죠. 그러면 옥텟이라고 하는 경험에 입각해서 항상 결합선 1개, 알겠죠? 결합선 1개가 수소에서 나타난다. 라고 기억하시면 모든 구조를 아주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루이스 구조 상에서 수소라는 원소가 다른 원소가 결합선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무조건 맞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왜 저러냐를 설명하는 양자역학적 원리는 깊게 있겠죠. 근데 그건 나중에 살펴보고 그냥 그렇다고 저게 결합선 하나 나온다. 그럼 수선 오케이 이렇게 바라보면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원소 중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꼭 신경을 잘 써야 되는 원소가 뭐가 있느냐? 바로 방금 언급한 수소 외에 여기에 있는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보이시죠? 예? 얘네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물론 이것만 있느냐? 아니요. 뭐 3주기 원소도 있고 17쪽에는 다른 원소들도 있고 해서 나중에 이 개념을 확장하긴 해야 되는데 우선은 기초적으로 얘들을 우선 알아놓으시면 기본적인 무이스 구조는 금방 파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소는 결합선 한 개 나간다고 했죠. 자, 그 다음 탄쇼. 자, 최외곽전자가 몇 개가 있다고요? 4개. 4개가 있죠. 그럼 탄소는 주변에 무조건 짝대기가 하나, 둘, 셋, 넷, 끝. 알겠죠? 무조건 탄소를 중심으로 주변에 짝대기 4개 있으면 그냥 오케이야. 그죠? 오케이야. 4개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지금 당장 배우질 않기 때문에 그냥 탄소 주변에 짝대기 4개면 오케이. 제대로 그려진 건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됐고. 오. 자, 누구지? 훈이. 성실의 친구. 그렇죠. 훈이야, 잘 들려요? 훈이야, 잘 들려요? 이름이 뭐예요? 훈이. 어디 학교예요? 들려. 이게 훈이가요. 와서 봐. 훈이 잘 들려요? 되게 진짜. 그런가? 훈이야, 들려요? 훈이는 저기 그 발림동에 수업 듣는 친구인데 훈이가 학교가 어디더라? 너 왜 대답을 안 하지? 임지은 전형원소가 뭐야? 전형원소가 뭐야? 훈이야, 소리 잘 들려요? 아니 뭐야 답을 안 하네? 전이원소, 전형원소. 교수님 최고. 김진영도 교장쌤 책 그랬어. 아니 걔도 해야 돼. 걔도 해야 돼. 둘이 같이 가. 대충 알아들었는데 대략적으로는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뭐라고 하지? 좋은 줄 알았다. 오! 방금 나갔어요. 진짜. 훈이훈. 진짜. 자, 어쨌건. 전형원소가 뭐였어요 정확하게? 전형원소요?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거야. 얘네요? 네, 얘네들은 10번까지. 우선적으로 전형원소라고 합니다. 전형원소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하면 엄밀하게는 이제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메인 그룹 엘리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의미는 뭐냐면 최외가 S 혹은 P의 전자 배치가 되는 원소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 S다, P다 이런 말을 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건 뭐 아직 내가 언급은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S 오비탈이다, P 오비탈이다 이런 걸 미리 공부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원소들의 전자 배치를 할 때 최애가 오비탈이 S가 P가 되면 그런 원소들을 메인 그룹 엘리먼트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최애가 전자 배치가 SP가 아닌 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DF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애들은 트랜지션 엘리먼트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전이 원소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써놓은 얘들이 다 S하고 P 오비탈 전자 배치랑 직접 관련 있는 애들입니다. 자, 어쨌건 그래서 수소하고 탄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질소. 자, 질소는 최외곽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얘가 옥텟을 만족한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결합선이 3개. 무조건이라기보다는 보통 결합선이 3개. 그리고 여기 뭐가 남느냐?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남습니다. 그래서 질소가 보통의 공유 결합을 하게 될 때는 항상 이렇게 결합선 3개의 비공유 전자쌍 한 쌍.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선 이미지로 외워놓으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여기에 있는 그 다음에 산소. 자, 산소는 최각선자가 몇 개?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또 옥텟을 만족하는 공유결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산소 중에는 반드시 결합선이 2개가 나타납니다. 2개가 나타나고 그 다음 짜잔 짜잔 비공호 전자쌍이 2쌍이 나타나는 게 산소의 보통의 결합 구조입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플로린 17쪽에 있는 플로린 같은 경우는 최각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요. 그 다음에 얘는 결합선이 하나, 그리고 비공호 전자쌍이 한 쌍, 두 쌍, 세 쌍.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는 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이 레고 블럭 조각의 구조만 알면 얘를 확장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예시들을 보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더 있는데 요것만 해도 오늘은 충분해.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이미지를 꼭 기억하고 결합선의 개수와 비공호 전자 개수가 이러하다라는 걸 우리 그거 뭐냐면은 이오닝 지후 알겠죠? 예? 아, 저 하프했죠. 알겠죠? 근데 세요 오늘은 안 된다며요. 아니, 저 하프. 그래요. 하여튼.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런 거죠. 아 그렇긴 하죠. 예. 근데 하품을 하는 건 잠을 깨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살짝 더. 네, 그렇죠. 예. 이렇게 소리 때문에 닫아놨는데 이렇게 어쨌든 자.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3. 자, 공유결합의 상황에 따라서 약간 불러보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들에 대해서 말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이름은 화학 전문 용어가 아닙니다. 그 선형대수적으로 어떤 기하학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수학적 용어예요. 그래서 이 말은 수학에서 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처음 배우면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수학에서 온 거라는 것을 모르는 교사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수학 용어예요. 그냥 선형대수, 그다음에 그룹 띄울이라고 하는 수학에서 오는 표현인데 이제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 많긴 합니다. 뭐 anyway. 자, 어쨌건 이 표현이 뭐냐? 자, 예를 들어서 1. 우선 단일 결합이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춥다고? 자, 그럼 이 단일 결합은 뭐냐? 눈 온대. 자, 이게 뭐라고? 거제도에 눈이 온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아, 그래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여기 이게 저번 주에도 눈 억수로 왔잖아요. 여기요? 아니요, 저기 전국에. 네. 전국에. 여기는 아니죠. 네, 근데 그거 뉴스에서 해주는 기상 지도를 봤더니 경남이 아무것도 없던데요. 전국은 하얀데 이렇게 소백산맥이라고 하죠. 지리산 있는 산맥. 그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경남 경북 해양주는 요거 완전 그 테두리 쳐가지고 거기만 눈 하나도 안 왔던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이거 인종차별이야. 경남은 비 오던데요. 그렇죠. 안돼. 거제는 비도 안 왔는데. 이게 눈이 오면은 왔어? 약간 뭐 왔어? 낭만적인 순이 언제 왔어? 수 있는데 이거는 딱 발전합니다. 내가 없을 땐가 보다 그 하루가. 사람이 많은 거거든요. 남 부산가 있었는데. 자, 어쨌건 자, 어제? 단일결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A, B, 헐. A, B 보이시죠? 자, 그래서 A, B라고 쓴 건 그냥 어떤 의미의 원서. 원소의 원자들 아니죠? 이 위에 원소들 A란 애가 있고 B란 애가 있고 합시다. 그럼 이때 루이스 구조를 막 그리다 보면 짝대기적 구조다가 이런 식으로 짜잔 짝대기가 하나가 그려질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짝대기가 하나가 그려질 때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어떤 홀전자와 또 어떤 홀전자들 사이에 짝대기가 한 개가 그려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쓰는 말이
바로 요 파란색 결합선을 시그마라고 해요. 이렇게 쓰고 어떻게 읽냐면 시그마. 요거는 영어가 아니고요. 그리스어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요 어떤 원자와 어떤 원자가 짝대기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짝대기 하나를 시그마 결합이라고 표현을 해요. 알겠죠? 그러면 어떤 원자와 어떤 원자가 단일 결합으로 연결됐을 때 나타나는 어떤 기하학적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하학적 특징을 수학적으로 일컫는 표현이 시그마예요. 그래서 원래는 화학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화학자들이 가져와서 쓴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짝대기 하나가 있을 때를 시그마 결합이다 라고 하는 저 말을만 알아두면 돼. 무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나하고 양자역학을 더 배우게 되면 저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규정되는 말인지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양자역학도 배워요? 예. 아 오비탈. 네, 수능 화학 원 양자역학이에요. 오비탈이 양자역학이에요. 네, 그래서 곧 배우게 됩니다. 곧 배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표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이. 그 단일 결합 말고 그다음 이중 결합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역시나 원소 A라는 놈하고 원소 B라는 놈하고 이중 결합이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짝대기 하나에 짝대기 하나가 더 그려져요. 이렇게 루이스 구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이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요 A하고 B 원소 사이에 이중 짝대기가 있을 경우 둘 중 하나를 뭐라고 한다고요? 방금 시그마 결합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렇게 씁니다. 파이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쓰고 읽을 때는 파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역시나 그리스어 알파벳인지라 저 말을 그냥 외워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삼중결합. 어떤 원소와 어떤 원소가 결합을 짜잔 이렇게 무려 3번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럴 경우 3번을 했을 경우 3개 중에 하나가 시그마 결합이고요. 나머지 2개가 각각 파이입니다. 네. 시그마가 항상 파이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1차원에 있습니까? 2차원에 있습니까? 3차원에 있습니까? 3차원에 있죠? 3차원에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3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는 것의 의미는 저 세 개의 견자성이 뭐 요런 식으로 있다고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하나가 시그마고 나머지 2개가 파이거든요. 그럼 얘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짝대기가 3개가 그려져 있으면 그냥 어떤 게 하나가 시그마고 어떤 거 하나 나머지 2개가 파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두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얘가 밑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네, 또 뭐? 시그마랑 파이가 어떻게 구분해요? 구분 못해요. 저 그려진 그림으로요. 저 상태로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밖에 없냐면 단일 결합이면 무조건 뭐예요? 시그마. 이중 결합이면 하나가 시그마 하나가 파이. 삼중 결합이면 하나가 시그마 나머지 2개가 파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시그마 파이의 순서 따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예를 들어 이거예요. 왼손의 정의가 뭐예요? 왼손의 정의. 오른손이 아닌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왼손이에요. 알겠어요? 이진법에서 0의 정의가 뭐예요? 1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의 정의가 뭐예요? 여자 아닌 거예요. 쟤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둘 중에 시그마와 파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몰라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하나를 시그마라고 하면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파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내가 그릴 때 뭐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둘 중에 나는 이거 시그마 할래. 그럼 나머지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파이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시그마면 나머지 두 개가 그냥 뭐란 얘기예요? 파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그림상에서 알겠죠? 그런데 나중에 분자의 기하 구조를 배우고 나면 그래서 시그마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하학적 특징, 파이 결합도 어떻게 생긴 건지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우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어떤 완전 다른 기하학적 특징들을 갖는 걸 나중에 보게 될 건데 지금 수준에서는 그냥 이 그림에서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더 알려면 더 많은 걸 공부해야 되니까 우선은 저것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됐죠? 그죠? 지금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둘 중에 하나가 시그마면 나머지가 파인 거야. 세 개 중에 하나가 시그마면 나머지 두 개가 파인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여기서 누가 시그마냐 누가 파이냐는 모르는 거야. 알겠죠? 내가 아무거나 하나 시그마라고 잠깐만 나머지가 다 파이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렇죠? 그렇게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삼중결합 다음에 무슨 결합? 사중결합 있을까요? 네. 있어요. 사중결합까지 있다던데. 사중결합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있습니다. 다 있어요. 사중결합, 오중결합, 그 다음에 기하학적으로 뭐 육중결합, 칠중결합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준, 여러분들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 내가 하는 화학 수준에서도요. 삼중결합까지는 충분합니다. 사중결합의 예시가 아주 전문적인 영역에서 겨우 한두 개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급하는 화학에서는 삼중까지 결합까지만 언급을 해도 화학과에서 박사학위하고 노벨상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사중결합, 오중결합이 존재는 하지만 그거는 특수한 영역의 연구를 하는 사람만 따지는 거고 그냥 나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 삼중결합까지는 충분해.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우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되죠? 이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루이스 구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예시 몇 개를 얘기해 볼게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어디를 치우느냐.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줄게요. 아니, 이건 살려두자.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2하고 3. 자, 루이스 구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 이거 사실은 그리고자 하면 이걸로 한두 시간 정도는 이것만 따로 공부해야 될 정도로 이것도 양이 많습니다만 몇 가지만 오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 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가 되겠네요. 이거 조금 이따가 하고. 요걸 한번 그려보자. 하늘길에 꽝 저렇게 하면 돼. N3-라고 하는 루이스 구조가 있어요. 자, 얘 이름은 뭐냐면 아자이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화학 같은 걸 공부하면 억수로 많이 나오는 이윤인데 사실 수능화학 1에서도 출제가 엄청 많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 루이스 구조 그려보라는 문제가 뭐 엄청 나오거든요. 일반계 고등학생들도 저거 루이스 구조 그려야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를 이제 예시를 들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우선 첫 번째 이런 구조가 나왔을 때 루이스 구조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우선 이렇게 합니다. 최외각 전자 총 개수 이거를 우선 하나하나 셉니다. 카운팅이란 말 알죠? 하나하나 개수를 셉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세라는 말이냐? 자, 여기는 질소 원자가 있죠. 자, 그럼 질소를 딱 써놓고 아까 여기서 그린 것 중에 질소 원자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있다고 했어요? 5개. 5개 있다고. 지금 5개의 길이.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런데 이런 질소 원자가 지금 몇 개 모여 있는 거예요. 몇 세 개? 개. 3개 모여 있지. 3개.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더하기 1을 이 경우 해주는데 이유는 뭐냐면 얘는 지금 N3가 전개적으로 중성인 게 아니라 N3 1-죠. 네. 그럼 1-라는 뜻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첨가된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외부에서 전자 하나가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얘가 지금 1-이기 때문에 여기다 더하기 1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전자 개수니까 마이너스면은 빼는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전자 하나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더하기 1 하면 이게 뭐다? 추가된 전자 개수인 거지. 알겠죠?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몇 개예요? 전자 총 몇 개예요? 여기서? 총 몇 개? 전자 총 몇 개? 5 곱하기 3 더하기 1하면 얼마야? 16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 아자이드 이온이라고 하는 것의 화학 결합은 총 전자 몇 개? 16개를 가지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때 옥텟. 자, 요거 때문에 필요한 전자 개수가 몇 개인지 봅시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옥텟은 전자 총 몇 개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8개. 8개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럼 8 곱하기 여기에 뭘 곱하느냐? 3. 여기서의 3은 뭐? 질소 원자 3개의 상입니다. 옥텟이라고 하는 현상은 원자 각각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소 원자가 3개 모여 있는 건데 각 질소 원자마다 옥텟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는 8 곱하기 3 아시겠죠? 그럼 계산을 하면 몇 개입니까? 24개. 되죠? 그러면 여기서 3 부족한 전자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옥텟을 위해서는 전자가 몇 개가 필요해요? 24개가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 있는 건 몇 개 있어요? 16개가 있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얘 빼주면 몇 개가 있어요? 승호야. 저 기절하는 저 뭐야? 이렇게 페인팅 승호. 기술. 이거 기절하고 돼요. 잡는다고요? 승호 힘내줘야 알겠죠? 아우 승호 눈이 안 보여요. 그렇죠. 초록초록한 눈망울을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부족한 전자 개수 24개가 필요한데 16개밖에 없죠. 빼주면 몇 개? 8개. 8개. 그러면 이거로부터 4 결합선 개수가 나오는데 어떻게 8 나누기 2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8 이건 어디서 온 거냐? 바로 요 숫자입니다. 요걸 2로 나누어주면 그게 바로 저 구조에서 나타나는 결합선 개수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 루이스 구조를 어떻게 그리느냐? 요렇게 그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이겁니다. 그려놓고 설명을 할게요. 요렇게 이게 바로 지금 저기에 있는 아자이드 이온이라고 하는 녀석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자, 우선 그리시고 어떤 의미인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분이군. 진짜.
자, 그리셨어요? 네. 그렇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하실 건 어떤 원소와 어떤 원소를 방금 짝대기로 연결했죠. 네. 그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를 시그마라고 하면 나머지 하나를 뭐라고? 파이. 나머지를 파이라고 한다. 이럴 때 이렇게 결합선으로 연결한 짝대기는 무조건 뭘 포함하느냐? 짝대기 하나당 2개. 짝대기 하나당 2개의 전자를 항상 포함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마치 이건 뭐 같은 거냐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뭐 이렇게 뭐 그리기 뭐 연습 이런 거 할 때 다음 뭐 예를 들면은 뭐 맞는 것을 연결하시오 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뭐 사자 어흥 뭐 알겠어요?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뭐 사자 예를 들면 아니면 뭐 금붕어 뻐금 뭐 예를 들면 승호 함 무슨 말 알겠어요? 요거를 이렇게 뭐 연결하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초등학교 해본 적 있죠?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연결하면 근데 무슨 이런 거 한 적 친구가 이런 거 한 적 있죠? 이런 거 한 적 있죠? 그러니까는 이거 어떻게 되냐면 점하고 점 2개를 이게 실선으로 연결했었잖아요. 루이스 구조도 이거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자, 점땡이 각각이고 점땡이 각각이 저기에 있는 전자잖아. 전자하고 전자를 이렇게 선으로 실선으로 연결해서 결합선으로 표현한다. 이런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때 시그마 결합이 됐건 파이 결합이 됐건 각각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이때 결합 전자쌍 뭐 시그마도 결합 전자쌍 이런 말을 쓴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짝대기 2개 중 하나는 시그마고 하나는 파이인데 시그마가 됐건 파이가 됐건 다 시그마 결합 전자쌍 파이 결합 전자쌍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말 자체가 쌍이니까 전자 몇 개를 뜻하는 거겠어요? 2개. 뭐가 알겠죠? 그러면 왜 또 이렇게 결합 전자쌍이라는 말을 쓰느냐? 여기에 있는 요런 거 이런 걸 뭐라고 부르니까 요거는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말을 부르니까요. 아시겠죠? 이때 결합 전자쌍이라는 말 대신에 공유 전자쌍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결합 전자쌍, 공유 전자쌍 다 같이 쓰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 이렇게 표현된 전자쌍들은 시그마나 파이를 이루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걸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이제 뭘 확인해야 되느냐? 아까 개수 카운팅한 걸 이제 뭐냐면은 그 복기를 해보자는 거죠. 이 안에 총 전자가 16개가 있느냐? 세볼까요? 나와 있는 점땡이 그대로 다 세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자, 짝대기 하나당 결합점 몇 개 있다고 했죠? 9, 10, 11, 12, 13, 14, 15, 16. 알겠죠? 맞네요. 그죠? 그 다음, 옥텟을 만족하는지도 잘 따져봐요. 어떻게? 각각의 원자마다 주변의 전자를 8개를 채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 주변의 모든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얘 입장에서도 주변의 모든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그리고 얘도 주변의 모든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알겠죠? 이렇게 그려질 때 뭐 루이스 구조를 제대로 그렸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사실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거쳐서 구조를 결정하면 좀 편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루이스 구조 그리는 걸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잘 봐요. 이 루이스 구조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운팅을 하고 숫자를 세고 빼서 나눠서 같이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 그리려고 하면 이런 논리 단계가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루이스 구조는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외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이 아자이드에 대해서 1, 2, 3, 4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런 문제를 받아올 때 이런 거 할까요, 안 할까요? 나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알겠어요? 그냥 나는 이거를 보면 바로 이겁니다. 그냥 보면 바로 툭 이렇게 그려요. 알겠죠? 이렇게 되게 여러분들도 루이스 구조를 싹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그리냐면, 자 다음 뭐 루이스 구조를 그리시오 혹은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분자식을 보자마자 바로 그냥 툭 보자마자 툭 이렇게 그려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외워야 될 루이스 구조가 몇 개냐? 그럼 세상에 분자 구조가 별로 없겠어요. 세상에 분자 구조는 사실 무한가지가 있겠어요. 무한가지가 세상에 분자 구조는 무한가지가 있거든요. 그 무한개를 다 외우란 얘기냐? 그건 아니고요. 대략 내가 봤을 때 한 26개 정도 외워놓으면 모든 걸 다 응용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26개 외우는 게 불가능하냐? 예를 들면 여러분 한 반에 친구가 한 20명, 30명 정도는 되잖아요. 그 친구들 이름 다 외우죠. 못 외우는 자그마한 친구 이름 못 외우는 애가 있다고요? 안 외워요. 안 외운다고요? 그건 좀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친구 몇 년을 같이 본 친구 이름도 못 외운다. 너 이름 뭐더라? 어? 그건 안 됩니다. 그죠? 그건 안 됩니다. 어쨌건. 그러니까, 예? 오, 바람직한 학생. 그래서 어떻게 돼? 앞으로 나오는 루이스 구조는 사실은 나오는 거마다 싸그리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교사가 언급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문제집에서 뭐 문제를 풀다가 나오는 루이스 구조거나 나오는 모든 것들은 싸그리 외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관련돼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았어요. 알겠죠? 그러면 하나만 하면 못하니까 한 개만 더 들고 쉬어볼게요. 그죠?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됐죠? 자, 준다. 네. 줄게요. 으쌰. 으쌰. 진사. 23명 정도 외우고 2명 아니에요. 쓱쓱쓱. 자, 그다음 EX2 두 번째 2. EX2 자, 아까 해보려고 했던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바로 그릴 과정 없이 자, H2O2 우리말 이름이 뭐죠? 과산화수소. 얘는 아주 유명한 구조인데 과산화수소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영어 표현으로는 하이드로진 페락사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이 과, 억사이드, 산화, 그다음에 하이드로진은 슈쇼. 네, 그래서 우리말 번역으로 과산화수소라고 하고 영어 표현으로는 이렇게 써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도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1. 최외각 전자 총 개수. 자, 수소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임? 하나죠. 그럼 수소가 지금 몇 개 있다요? 2개 있죠. 자, 산소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임? 6개가 있죠? 보론 산소가 몇 개임? 2개 있죠. 그럼 이거 다 카운팅하면 몇 개예요? 다 카운팅하면 몇 개예요? 20, 24, 14개요. 바로 14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 했어야 돼? 두 번째는 뭐해? 두 번째는 뭐야? 바로 옥텟을 위한 전자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옥텟이라는 말 자체가 뭐죠? 옥텟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숫자 8을 뜻하죠? 그래서 이 8개의 전자가 어디에 다 만족을 해야 되냐면 바로 요렇게 계산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 난데없이 옥텟인데 8 말고 이상한 숫자가 등장하죠. 자,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2는 얘를 뜻하고요. 여기에 있는 2는 이 녀석을 뜻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외워놓으셔야 할 게 이 부분인데 이건 뭐냐면 바로 수소의 옥텟입니다.
모든 원소 중 유일하게 수소만 옥텟을 고려할 때 전자 2개로 고려해 줍니다. 알겠죠? 이유가 있어요. 뭐 이제 그건 역시나 최외각 전자배치 때문에 그런데 아직 오비탈 이론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따로 외워놓도록 합시다. 그래서 산소, 그러니까 수소를 제외한 모든 것들의 옥텟은 다 8이 맞는데 수소의 경우만 2로 카운팅을 한다. 알겠죠? 그러면 어쨌거나 이거 계산하면 총 뭐가 나와요? 뭐야? 20. 뭐야? 바로 20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바로 가볼까요? 그럼 여기 결합선 개수는 몇 개예요 그러면? 3개. 여기서 나타나는 결합선 개수는 그럼 총 몇 개가 되겠어요? 바로 옥텟에 필요한 전자개수 빼기 뭐? 최역 전자개수 알겠죠? 에? 12, 14, 20 맞아요? 16 더하기 4 아니에요? 뭐야? 나누기 28, 16, 2는 4, 20, 그 다음에 6이 12, 2, 14, 14. 맞아. 이게 참 이런 걸 30년씩 공부를 해도 이게 그냥 헷갈릴 때가 있다니까요. 어쨌건 자 20 빼기 14. 그다음 뭐 해야 돼요? 나누기 2. 알겠죠? 그럼 계산은 뭐 나와? 3. 그래서 저 과산화수소에는 루이스 구조 속에서 결합선이 몇 개? 3개. 알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H에 슈쇼, 샨쇼, 슈쇼 사이에 결합선이 한 개씩 뿅. 알겠죠? 이렇게 그려진 것이 바로 과산화수소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그러면 요 논리를 앞서 언급했던 여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잘 봐요. 제대로 그려진다고 하면 수소에는 짝대기가 무조건 몇 개 나온다고요? 1개. 수소로부터 결합선 몇 개 나왔어요? 1개 나왔죠? 수소로부터 결합선 1개 나왔죠? 그리고 산소는 무조건 결합선이 몇 개 나온다고요? 2개. 얘 중심으로 결합선 2개죠? 얘 중심으로 결합선 2개죠. 알겠죠? 그래서 루이스 구조 그리기를 할 때 사실 요것으로 루이스 구조를 그려도 되지만 루이스 구조 그려놓고 나서 외우라고 했죠. 외우라고 했을 때 그 외우를 도와주는 방식들이 바로 요건 거예요. 그려놓고 나면 거의 대부분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요 일종의 이제 이런 거지. 왜 레고 사면 레고 안에 들어있는 블럭 모양 있잖아. 블럭 모양들이 사실은 약간씩 다르게 생겼지. 근데 그 약간씩 다른 몇 개들을 조합해가지고 별의별 구조들 다 만드는 거잖아. 이것도 뭐냐면 레고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조그만 블럭들이라고 생각하자고. 이 블럭의 구조를 개별적으로 외운 다음에 얘네들을 조합해서 루이스 구조를 만들었다고 쳤을 때 얘는 요놈하고 요놈을 조합한 결과로서 이런 루이스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생각도 되는 거겠지.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산소에는 결합전자쌍 외에 뭐도 있겠어? 이런 식의 비공호 전자쌍들도 나타날 거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 논리를 끄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루이스 구조 이거 말고도 공부할 게 되게 많은데 우선은 간단하게 요 얘기까지 했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고분자 화합물이랑 연결하는지 고분사 한 10분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허실 커피 사야겠다. 공부해야 돼. 그러다는 쌤, 저 시험 있어요 오늘. 그럼 시험 뭐? 근데 무슨 문제?